안녕하십니까, 오용표 작가입니다. 일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책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직장인들이 이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직장에 모든 걸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회사는 당신이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책인 줄 알았었는데요, 내용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책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돌봄 노동, 좋은 엄마 되기, 아내 또는 엄마 되기, 이런 것들이 다 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값을 받아야 된다. 가치를 매겨야 된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책의 핵심 내용 되겠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는 것, 이것들이 알고 보면은 가사 노동이고 돌봄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정을 돌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돌봄 노동이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 이거는 내가 이런 이 돌봄 노동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활동에 값을 매겨라 라는 게 저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제가 읽어본 걸 짧게 말씀드리면은, 가정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은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게 저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씩 좀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 사랑은 언제나 여자들의 일이었다, 가정의 돌봄 노동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면 우리와 아이가 굶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노동처럼 가사 노동도 강제 노동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밥 짓고 빨래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여성들이 하지 않으면은 당장 내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여성들이 이러한 일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일종의 선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자들의 일이다. 여자아기는 분홍색으로 옷을 입히고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은 여자의 일이라고 교육받는다. 성장하는 내내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잘 챙기고 웃고 예쁘게 입고 다니라고 주입받는다. 성 역할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강화되고 여성들이 억압으로부터 해당되어 승리를 쟁취했으므로 페미니즘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현재 포스트 페미니즘 시대에도 가정은 여전히 남을 챙기는 무보수 노동으로 돌아간다.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레이 말대로 나쁜 엄마가 되고 나쁜 여자가 된다. 이렇게 사랑의 노동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부터 이 여성에 대한 일종의 뭐 무상 노동 제공을 이렇게 뭐 강요받는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노동,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이게 무상 노동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볼게요. 여자들은 이것 중 어떠한 일도 타고나지 않는다. 가족은 경제, 정치, 사회 제도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나 국가 같은 제도가 노동력 통제를 위해 등장한 것처럼 가족도 여성의 노동력을 통제하려고 시작됐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이론가들은 우리가 아는 가족이란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 즉 자본주의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노동자 잉태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임신 그 자체는 물론 돌봄, 요리, 위로 등을 모두 재생산 노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견 보면 좀 과격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하는 것들이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과거 공산주의 이론가들에 의하면은 이거는 노동자 잉태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두 줄, 우리가 임신 그 자체는 물론 돌봄, 요리, 위로 등을 모두 재생산 노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육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재생산 노동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거다라고 약간 과격해 보이는 주장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 보겠습니다. 레이는 기본소득 개념이 코로나19로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걸 보며 변화의 잠재력을 봤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돈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고 딸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창의적이게 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여성들이 이렇게 무상 노동을 제공하면서 집에 매여 있으면서 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소득을 제공받으면서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남자들의 경우에도 기본소득하고 이제 돈 준다고 하면은 뭐 굳이 이제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소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 사회 전반에 돈이 잘 돌도록 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기본소득을 이제 준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미래 세대 또는 내가 나중에 내가 세금을 내서 갚아야 될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받는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나중에 이거는 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경제 상황이 물가 상승과 연결이 된다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는 돈을 더 빨리 돌게, 더 많이 돌게 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악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 정책적인 면에서는 뭐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텍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도움이 된다. 특히 여성들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위상이 높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지만 여자들이 천사처럼 선해서 대거 교사로 고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교사들은 비쌌고 국가는 보수를 낮추고 싶었고 남자들은 보수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사랑도 일의 일부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다들 그 말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사랑도 노동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상황을 듣고 공감하고 뭔가 더 나은 지도를 하려 하고 하는 것들도 노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두 줄을 보면은 사랑도 일의 일부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교사니까 당연히 학생들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당신의 기본 임무는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학생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이것도 또 다른 업무다. 이것도 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당연히 이 선생님이면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도 느끼고, 뭐 박봉에 시달리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신경 쓰고 자기의 인생을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렇게 맞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판매직에 대해서도 저자는 또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고 있는데요. 쇼핑도 가사의 연장으로 여자들의 일이었다. 따라서 소매점들도 고객이 부유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여성의 감성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초창기 판매직 여성들이 자신들이 파는 상품의 모델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고급 매장들에서는 직원들이 자사 브랜드를 구현하고 자사 상품을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미적 노동 자격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제 뭐 쇼핑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읽어봤었는데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고급 판매샵, 뭐 명품숍 이런 데서는 거기 이제 판매 직원들도 뭔가 좀 고급스럽게 입고 뭔가 좀 예뻐 보이게 꾸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저자는 이거는 미적 노동이다. 예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꾸밈 노동이라고 하는 말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거랑 이제 연결지어서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자는 이건 여성들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 과제들이 이건 다 이 노동이고 비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부에서는 일을 즐겨라 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것들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보통 좋아해서 하는 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5개 분야를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예술가는 왜 밥을 굶어가면서 예술을 해야 되는가? 예술은 네가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저자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인턴, 왜 인턴을 왜 공짜로 부리려고 하느냐?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플롤레탈리아 전문직, 시간 강사, 이 고급 인력인데 그에 대한 대우를 걸받게 받지 못한다. 그리고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도 좋아하는 일이니까, 당신은 이 일을 좋아하니까 뭐 밤새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내일 아침까지 다 완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으니까 무조건 다 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이기는 것이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보통 프로 선수들 보면 돈 많이 받는 선수들은 이기고 뭐 승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팀을 위해 같은 팀 동료들도 이제 동일한 어떤 동일 노동, 동일 보수 뭐 이런
이 원칙을 좀 이제 지켜줘야 되고, 이제 지는 팀에 대해서도 뭐 보수가 충분히 지급돼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자는,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과 연결돼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이런 개념까지 더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책에서 주장된 이 저자들의 주장이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시리라 이제 생각이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돈으로 환산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기사 같은 데서 가끔씩 여성들의 가사 노동은 뭐 한 달에 5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그럼 그 남자들은 그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내가 집에서 전업주부 할 테니까 나한테 500만 원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 전업주부 집에서 꿀 빠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500만 원이나 가치가 붙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은 좀 단편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여성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노동에 대해서, 노동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는 접근에서는 이 책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가사, 돌봄, 꾸밈 이런 것들도 다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의 활동들은 다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랑해서 결혼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하는 것들도 다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469페이지, 값은 22,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 운동이 또는 페미니즘 아니면은 이런 경제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핵심적인 주장은 다 좀 이제 확인을 해 보셨을 테니까 책값인 22,000원 아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